김대중 칼럼, 조선일보의 아주 명칼럼니스트, 또 주필도 하시고 아주 대한민국의 상당히 오피니언 리더로서 상당히 막강한 김대중 전 조선일보 상임고문의 그 글이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속국으로 사느냐 동맹으로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우리가 섰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라는 것은 홀로 서기는 없습니다. 허용이 안 됩니다. 중국을 택하면 속국이 되고 미국을 택하면 동맹국으로 삽니다. 그럼 자, 우리가 속국으로 살아서 절절 기구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미국을 택해서 동맹국으로 떳떳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거는 물어보나 마나합니다. 네. 이 3월 9일 대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속국으로 사느냐, 동맹으로 가느냐. 속국으로 살고 싶으면 어디를 찍고 동맹으로 살고 싶으면 어디를 찍어라.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국은 어떤 존재입니까? 역사는 우리가 중국을 벗어나지도 중국을 이기지도 못하고 몇백 년 조공바치고 숨죽이고 살아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지요. 그분들은 정신세계를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중국을 이기지도 못하고 몇백 년 조공바치고 숨죽이고 살아왔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노가 없고 자립자활이라는 그 국가의 어떤 가장 중요한 가슴에 이런 가슴들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국과 중국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단어가 뭡니까? 중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과거 4대주의 사상에 휘말려서 중국의 조공이나 바치고 했던 그 지난 한 세기 가까이 한반도가 그래서 남북에 둘로 갈려져서 각각 다른 이념적 배경으로 중국을 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최대한 즐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문제는 근자에 문재인 정권이 한중 관계를 속국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이 김대중 논설주가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지금 두바이에 가 있는 문재인을 향해서입니다. 이 문제는 근자에 문재인 정권이 한중 관계를 속국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김대중 논설고문의 그 말, 우리는 상당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지난 2017년 플로리다에서 미국 트럼프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리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6.25 전쟁은 중국이 승리한 항미 원조,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돕는 그런 전쟁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문 정권은 아무런 대응도 안 했습니다. 역사가 잘못된 역사를 얘기하는데 항의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응 안 했습니다. 중국의 속국론을 수긍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바로 김대중 그 전 논설주가는, 전 주필이죠. 조선일보 주필은 문재인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다 돼가면서 마지막으로 중국 시진핑의 방안을 학수고대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무대로 한중 정상회담을 희망했었던 것으로도 보도됐습니다. 중국과 시진핑에게 매달리다시피 하는 문 정권의 말기 노선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 정권은 왜 중국에 이렇게 노선을, 어떤 마음으로 이런 노선을 취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북중 관계 실체를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중국 공산당의 심취한
사대적 접근 말고는 설명할 길이 도저히 없다라고 이 김대중 주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그 우리나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멸공 논란, 한국 좌파 정권의 사상적 경도와 우리 사회의 이념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한 대기업 오너가 했다는 몇 마디 말,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이죠. 멸공! 공산당을 멸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몇 마디 말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논란을 벌이게끔 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선제 공격이란 말을 했다고 전쟁하자는 거냐? 뭐 전쟁광이냐? 뭐 이러면서 비판들 하는데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선제 공격이야말로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앞뒤 거두절미하고 선제 공격론을 내놓고 어느 나라를 보호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신년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외신 기자가 턱 질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을 쏘아댔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니까 갑자기 물은 질문입니다. 근데 그 갑자기 물은 질문에 윤석열 후보는 아주 현답을 했습니다. 정말 국가관이 딱 박혀있는 확실한 대답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가 그렇게 딱 질문하니까 초음속 소위 미사일은 마하 5.0 이상을 얘기하는데 그걸로 되면은 평양에서 쏘아대면은 이 서울이 딱 1분 안에 초토화 된다. 1분 똑딱 해서 이 60초 안에 발사하는 순간부터 1분 안에 초토화 되는데 이건 대량살상이다 이거야. 이런 경우에는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뭐 요격 미사일이고 뭐고 뭐 이런 건 택도 없는 얘기다 이거죠. 초음속을 쏘아대면 그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뭐냐? 선제 공격을 하는 길밖에 없다. 이 선제 공격은요,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말이죠. 딱 힘합쳐서 그 정보 자산들이 지금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이 미사일을 쏘아대려면 준비를 하는 그 단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딱 발견돼서 이 미사일을 만약에 쏘아대는 그런 징후가 있을 때는 바로 선제 공격에서 타격하고 바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 길밖에 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선제 공격론. 그건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대량 살상하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이 선제 공격론을 만약에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해요? 그쪽에서 1분 내에 이 서울이 초토화되는데 그럼 다 국민들이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선제 공격론에 대해서 전쟁 광인이 뭐니 얘기하는데 그 말 뜻을 잘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그들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확실한 국가 안보에 대한 주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안보 리더십이 철저하구나. 바로 국가를 보위하는 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힘, 그것이 대통령의 선결 제1조건입니다. 그걸 갖다 충족하는 사람 윤석열 이미 공개했습니다. 선제 공격. 그것이 선제 공격론입니다. 마하 미사일로 대항할 때 쏠 때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선제 공격해서 원점 타격을 해버리겠다. 그거는 지극히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전쟁하자는 것이냐 하면서 대든 좌파들의 반격도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거의 그냥 대량 살상이 되는데 1분 내로 그걸 보고도 그러면 선제 공격을 안 해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분 안에 이 서울이 다 죽는데 다 죽어라 이건가? 이런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이념입니까 이게?
전쟁하자는 것이냐? 그러면 항복!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의 그 선제 공격, 그 외신 기자의 질문, 마하 저렇게 초음속으로 쏘아대는데 미사일 이 실험을 해서 이렇게 동해상으로 쏘아대는 거 오늘 아침에도 쏘아댔는데 통수권자가 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선제 공격한다. 아주 그거는 정답 중에 정답이고 99.9가 아니고 100점짜리입니다. 100점짜리. 네. 이런 논란들 자체가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지금 좌양자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왜? 좌파들의 반격. 전쟁하자는 것이냐?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그래, 항복하고 속국되자는 거냐? 좌파들한테 그렇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배경에는 말이죠. 중국 공산주의가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문정권의 친중 노선이 대북용이 아니라면 우리 역사 의식을 뒤집는 접근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김대중 주필은 강조합니다. 북한은 보면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중국에 덜 종속적입니다. 북한 지도부에는 중국 예속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아니 그러지 말아야 될 한미동맹국에서 중국을 갖다 우러러보고 하는 그런 참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개탄할 노릇입니까? 중국은 서쪽에서는 신장 위구르를 아우르는 서북공정, 티베트에는 서남공정, 그리고 동쪽에는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의 영토에 포함시키는 동북공정 작업을 계속적으로 벌여왔습니다. 침략 근성이죠. 또 홍콩을 갖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겠지만 공산화하고 남중국해를 장악함으로써 이른바 중국몽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바로 현재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종탄압, 인권유린 등은 인류의 공통된 양식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오늘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이 중국몽에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수백 년간 고려 조선 때 중국의 지배하에 살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속국처럼 살고 조공 바치고 말과 곡식과 여성을 바치고 했던 그 정말 야비하고 비열했던 그 지난 날들 이제는 그런 의식에서 벗어날 때 됐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중국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머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머리입니까? 근세에 와서 36년간 일본에 병합됐다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미국이 와서 대륙을 벗어난 태평양 쪽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이후 70년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미동맹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수백 년을 한반도에 같이 살다가 드디어 미국의 안내로 세계로 뛰쳐나가가지고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걸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 좌파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잘 살고 있는 거는요,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건 우리 노력과 지혜의 결산이지만은 미국이 기회를 다 준 겁니다. 기회는 미국이 제공했다는 분명한 사실은 이건 역사적이고 인류사적인 문제입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서고 어떻게 처신해야 나라와 민족을 보존하고 인간다운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정말 실체적으로 우리가 느끼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지리적이나 무역적인 역사적 이해관계 얼매해 가지고 우리를 속국점으로 인식하는 중국 쪽에 붙어 있는 한은 우리는 번영은커녕 숨도 못 쉽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의 이념적 차원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군사대국에 삘 붙어가지고 영토를 보존하고 몇 푼의 경제적 이득을 얻느냐 문제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강대국의 영향력에 힘입어 남북한을 통일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향유하는 사람다운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성장시키고 대한민국에 기회를 제공한 한미혈맹 동맹을 따라야 되는 것은 불문가지죠.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중국을 선택하면요, 중국의 속국이 되고, 미국을 선택하면 동맹국으로 이렇게 자유와 떳떳하게 세계 속의 한국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어느 것이 좋다는 것은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3월 9일 바로 선택, 선거의 선택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동맹국으로, 미국의 동맹국으로 살 수 있는가? 자유를 누리고 민주를 누리고 이 성장을 누리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아니면은 중국의 속국이 돼서 비굴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이 두 개가 바로 이번 선거의 가치다라는 그런 말 뜻이 바로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이 오늘 글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